자,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뭐에 따라 달라지죠? 판별식에 따라 달라지죠. 여기 그냥 너무 기본적인데 그래도 또 쓰는 거지 뭐. 판별식 D에 따라서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시거나 4분의 D는 6'이 곱빼기 X이고 B'은 2분의 B죠. B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 D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게 되죠.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평균을 갖게 되고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실근을 갖게 되겠지. 자, 근의 부호의 조건을 쓰라고 했어, 그치? 근의 부호는 뭘 봐야 되냐면 부호가 존재하려면 우선은 실근이어야 돼. 근데 문제에 따라 서로 다른이냐 아니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또 뭐 봐야 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의 부호를 보면 돼. 그래서 서로 다른이면 D가 0보다 클 거고 서로 다른이 없으면 이렇게 되면 되겠지.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 두 근의 곱이 0보다 커.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거고. 실근이 나와 있고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은데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거지.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을 수 있는 방법은 실근 중에 부호가 안 되거나 허근이면 돼. 근데 그런데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다. 왜? A분의 C가 음수인 거고, 그치? 그럼 AC도 음수인 건데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큰 거고, 그럼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0보다 큰 애를 더했으니까 0보다 커지니까 서로 다른 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거나 서로 다른 부호 반대인 근이 나오게 되는 거지. 2번이었어. 찍어놓을래? 넘어갈까? 찍을래? 근의 분리는 부호는 2차 방정식이나의 근의 부호는 판별식하고 두 근하고 두 근의 곱을 봤죠. 근의 분리는 주로 뭘 본다고? 판별식 D하고 그 다음에 축 대칭축의 위치하고 그 다음에 y 값을 봐요. 또는 이거 fx 값. 이해가 있니?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아야 돼. 2차 함수가 위로 아래로 불러올 때로 바꿨을 때겠죠. 우리가 여기가 P라고 치면 함수가 요렇게 그려져야 돼. x절편이 P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D가 0보다 크거나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서로 다른 두 근이면 이렇게 될 테고 그냥 두 근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축이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 작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여기 A, B, C에 미정계수가 들어있을 건데 여기에는 상수고 여기에만 미정계수가 들어있다. 그러면 축은 뭐 이미 고정이지. 근데 뭐 여기 K고 여기 K다 그럼 여기도 K로 표현될 테니까 축도 범위를 갖겠죠. 그리고 FP 값이 어째야 돼? 0보다 커야 돼.
작거나 같다고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이해가겠니? 안 찍어도 되겠지? 찍으려?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커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고, 그럼 축만 이렇게 되면 되겠니? 여기도 P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죠.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해.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해.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있는데 X절편 사이에 P가 존재해. FP가 0보다 작으면 왜지? 한 배씩도 필요 없죠? 네. 함수값이 이미 0보다 작아버리면 당연히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한 근이 PQ 사이에 존재할 조건은 방법이 두 가지야. 감소하고 있을 때, x가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할 때 이렇게 된다면, 자 어쨌든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건 한 변씩은 볼 필요가 없고, fp가 양수고 fq가 음수인 거지. 또 하나는 증가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둘 다 상황이 어떻게 되죠? 어쨌든 y값은, 함수값은 부호가 반대니까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되니, 미정계수가 들어있었다고 치면 2차 부등식이 돼버려. 네. 되겠나? 이거 선생님처럼 딱 보면 알아야 돼. 그게 어렵지. 두 근이 PQ 사이에 존재할 조건은 이렇게 있고 P하고 Q가 있게 돼야 되니까, 우선 한변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이 있어야 돼. 그리고 축이, 왜냐하면 이렇게 있어서 PQ가 다 양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축이 P하고 Q 사이에 있거나 또는 등호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치? 그리고 FP가 0보다 크면서 F의 Q도 0보다 커야 돼. 물론 당연히 등호가 붙을 수도 있어. 언제 등호가 붙어? 사이가 아니라 P부터 Q 사이 안에 Q까지 있게 되면 0이 되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근 사이에 PQ가 존재할 조건입니다. 이렇다는 얘기고, 어쨌든 0보다 작게 되면 나머지 조건이 되게 필요 없어지죠. 완전 편해지지. FP가 0보다 작고 연립부등식이긴 하겠죠. FQ도 0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한 근은 PQ 사이에 한 근은 Q보다 컸으면 좋겠는데 P보다 Q가 크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P고 여기가 Q야. PQ 사이에 한 근이 존재하고 오른쪽에서 Q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FP는 양수고 FQ가 음수면 얘가 판별식을 다 해결할 테고, 그죠? 아래로 볼록이면 무조건 이렇게 되면은 양수고 음수면 끝나버리지. 이번에는 그래프가 반대인 거죠. P가 있고 Q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FP가 0보다 작고 FQ는 0보다 커야 되니?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세요.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2 과목을 배워야만 판별을 할 수 있거든. 우리는 얘가 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볼 거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볼 거야. 첫 번째로 어쨌든 근은 몇 개야? 3개고, 상황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돼요. 자, 여기서 A, B, C, D는 실수입니다.
두 번째는 실근 하나와 실근인 중근을 하나 갖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같은 세 실근을 갖을 삼중근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는 경우가 있겠죠. 네 번째는 실근 한 개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 그리고 이 두 허근은 켤레일 거야. 그러면 서로 같은 두 허근은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가 없다. 왜지? A, B, C, D가 실수여서 그러니까 알파하고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였으면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어쨌든 더하면 실수니까 문제 없어요. 여기는 두씩 곱하면 A 알파 오메가 오메가 바 알파 오메가 바는 A분의 C가 되는 거지. 여기도 알파로 묶어주면 얘네들은 뭐야 씨 얘네들은 알파로 묶어주면 실수가 되고 오메가 바도 실수죠. 실수가 되는 거죠. 서로 삼중이 되나? 잘못 생각하나? 자, 세근의 곱은 알파, 오메가 바죠. 네. 이거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아 되는구나. X마 1 X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아니지. 이게 중근이 아니잖아. 야 정신이 없어. 미쳤나봐.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게 아니라 어쨌든 풀고 나면 x제곱 x 마이너스 알파에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돼야 되는데 얘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이거든. 그러면 어쨌든 켤레의 애가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치? 뭐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지 않게 설명하고 있어. 바보처럼 선생님이 지금 혼이 나가서 그래. 미안해. 자 여기까지는 알겠나?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를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x가 알파가 아닌 1번 상황이 되려면 x가 알파가 아니고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2번은 상황이 두 개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는 알파를 근으로 갖는 경우와 얘가 중근 자체를 갖는 경우. 시험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고 나왔지.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x가 누가 요놈 2차식에 대한 얘기야. x의 2차에 그냥 알파가 아니면서 판별식 d가 알파여야 되는구나. x 이퀄 알파인 중근을 가져주면 되는 건가요? 4번이 이제 저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버리면 되나? 알파가 아니겠지 당연히 허근이야. 찍어 둘려? 이거? 넘어가? 저희 너무 쓸 수 있겠어.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이렇게 써놨지만 근에 대한 얘기만 하면 서로 다른 근이 4개고 실근 2개하고 중근인 실근을 가는 경우가 있고 중근 2개를 가질 수 있지. 4개 중에 2개가 서로 각각 중근인 경우 그 다음에 실근 2개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 있고 얘는 켤레겠죠. 이해가니? 네. 5번이라고 하고 4번에 서로 같은 내실근도 있겠죠. 네. 6번에서
서로 다른 네 허근을 가질 수도 있겠지. 얘는 알파 바하고 베타 바꾸고 나왔겠죠. 근데 우리가 보려는 건 보기차야. ax 4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2는 0꼴에서 얘의 근의 판별을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서 볼 거 아니야? 그러면 t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의 판별식을 보는데 판별식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t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x는 4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겠죠.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t 값을 그냥 정해놓고 한번 볼게. t가 양근이 나왔어. 2하고 4야. 뿔마 x는 루트 2하고 뿔마 2겠죠. 4차원 시험했을 때 보기차를 주고 야 서로 다른 4실근 가질 조건은 어떻게 돼?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아까 할 때 근의 부호로 넘어간 거야. 치환한 게 부호까지 따져줘야 되는 거지. 둘 다 음근을 가져. t가 마이하고 마사야. 그러면 뿔마 루트 2i 뿔마 2i니까 서로 다른 4허근을 갖게 되겠죠. 네. 이해가겠니? 하나 양근이고 하나 허근이 하나 음근이야. 2하고 마사야. x는 얼마 루트하고 뿔마 루트 2하고 얼마 이하 뿔마 2가 나오나? 이하이. 2i가 나오겠지. 네. 이해가겠니? 네. 중근을 가졌어. t가 양의 중근을 가졌어. x는 얼마 t가 음의 중근을 가졌어. x는 얼마 이하 루트 이하. 이해가겠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 얘가 서로 다른 t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 이때 2차 부등식의 조건 이미 안 써도 될까요? 네. 안 써도 되겠니? 그럼 x는 서로 다른 4실근을 갖겠죠. t가 서로 다른 두 음근을 가져. 네. 그러면 x는 서로 다른 4 허감을 갖게 되니. 네. 자, 그 다음에 t가 양근 하나 음근 하나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x는 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을 갖게 되겠죠. t가 양의 중근을 가져. x는 서로 다른 두 중근을 갖는 거지. 네. 아니 4중근을 갖는 거지. 아니지, 미안해. x 제곱이 2야. 서로 다른 두 중근을 갖게 되겠죠. 이해가겠니? t가 음의 중근을 가져. x는 서로 다른 두 중근인 허근은 뭐 이런 데가 되는데 뭐 중근인 허근 나왔어. 중근인 허근은 나올 수가 있나? 그래프상으로 이건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 여기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t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경우는 보지도 않을 거야. 질문도 안 할 거. 이렇게만 정리하면은 될 것 같아. 찍어둘까? 아우, 와. 자, 운동을 줄여야 되나? 자, 그럼 다시 이제 대표적으로 가보자. 그거 네. 2개 더 했어? 뭐야?
개념 테스트 써. 그럼 여기까지. 예. 알잖아. 개념 테스트를 안 쓰면 문제를 못 푼다고. 문제를 못 풀어 우리가. 자, 유형 20번을 봐보자.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면 돼. 판별식 D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근데 선생님이 계속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돼 있을 때 선생님 판별식 쓸 때 판별식만 정리부터 하죠. 부등식 바로 안 만들죠. 4분의 D부터 만들면 되나요? 네.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지. 그래서 이 4분의 D가 0보다 작으면 돼요. 네. 이런 거 감점 매길 수 있어. 뭐 감점을 매기면 그때 애매하다. 그러니까 내가 암산해서 썼다라고 할 말이 없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 써쓰려면서 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 그때 그런 단어를 다 써. 암산하지 마시오. 처음에 되게 뭐 이제 그렇게까지 쓰시는 분들 많은데, 나는 뭐라 했으니까 자기가 잘하면 어쨌든 자기 선택인 거라서. 근데 선생님의 경우 높아심이 생긴 거지. 그렇게 실수를 한 애들이 있었으니까, 물론 잘 푼 애들도 있었지. 자기가 암산해서 잘 푼 애들이 더 많았겠지. 근데 시험에서 내가 이거 실수해버리면 쉬운 문제잖아. 그 항상 제일 뼈 아픈 게 그거 아니야? 다 풀어야 되는 문제를 계산 실수로 틀리면 이거는 뭔가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왜? 그럼 난 남들이 못 푸는 문제를 내가 맞춰야만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 실수는 정말 없어야 되고, 그래서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 손으로 풀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머리로 풀지 말고 손으로 풀어. 왜 우리는 수학 공부를 하는 사람, 물론 이제 많이 풀면 자동으로 암산이 되니까 그 경지까지 가는 게 맞고. 두근이 모두 음수래. 판별식 D도 볼 필요가 없고 그냥 두근의 곱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나요?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죠.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아. 그러면 이걸 2차 함수로 고쳤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얘가 1일 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판별식 D가 그냥 두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표준형 고쳐보면 x제곱 마이너스 2k x니까 축이 k죠. k가 1보다 작아야 되고, 그치? f의 1이 0보다 커야 되겠지. 4분의 D로 식을 쓰면 마이너스 k의 제곱 빼기 1 곱하기 2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고, 여긴 이미 나왔고 1을 어찌? 1 마이너스 2k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연립부등식이 3개 차이. 3개가 다 겹치는 거 찾아야 된다. 요즘 뭐 다른 질문이 있나? 두근이 뭐 이건 똑같고, 그죠? 뭐 다른 게 있을까? 한 근만 이 근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한 근만 이거 사이에. 이거 근이 뭔데? 마삼 마이니까 3하고 2인가요? 네. 그러면 요 놈의 식을 fx라고 하면 f2 곱하기 f3이 0보다 작아야 돼. 이해 가겠냐? 생각보다 어려워들 하더라고. 하나 더 있나? 두근이 모두 0과 3 사이, 축이 0하고 3 사이, 그치?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냥 두근이니까 F0이 양수, F3도 양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0하고 3 사이라고 읽어. 이건 0부터 3까지라고 읽고. 뭐 이러면 0보다 크고 3보다 작고, 뭐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사이는 좀 다른 말인 거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등호가 없는 거야 사이는. 자, 이것도 아까 그 얘기죠. 보기차잖아.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져야 돼.
네. 이 말이 뭘로 치환돼야 돼? t로 치환해서 2차로 만들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이야. 서로 다른을 빼먹으면 틀려, 맞아? 틀릴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판별식기가 0보다 커야 되겠고, 그쵸?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m인데 얘도 0보다 커야 되겠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m 플러스 3인데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좋겠다. 네. 그럼 두 근의 곱만 0보다 작아지면 되겠니? 끝인가요? 얘가 실근만 가져. 이건 어떻게 될까? 실근만 가져. 실근만 갖는다고? 그럼 근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이해가냐?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근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서로 다를 필요도 없고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생각보다 이런 변형들이 좀 있죠. 이해갑니까? 금요일 날까지 이거 시단계까지 다 풀겠나? 네. 제 편에 지금 뒤쪽에 안 해본 건 해보고 갈까요?